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최고의 재테크 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파이어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려고 방송에 출연했던 때가 기억난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에 진행자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는 잘하셨어요.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앉으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 강렬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교차점을 지나 있었다. 훗날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좌에 돈이 충분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상상해보라. 다시 말해 투자 수익이 충분해서 당신의 돈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비키 로빈과 조 도미후에즈가 돈 사용 설명서에서 처음 언급한 교차점이다. 교차점은 재테크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개념이다. 돈이 계속 돈을 벌다 보면 특정 시점에 투자 수익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는 재정적 독립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 돈에 그 투자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투자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 나의 자산의 그 돈의 지점을 교차점이라 하고, 그걸 통해서 달성한 상태가 재정적 독립인데, 우리는 보통 재정적 독립이라는 말보다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뭐죠? 빨리 은퇴할 수도 있겠죠? 인생 뭐 있냐? 내가 일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아니면 놀고 싶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 독립, 우리가 얘는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합쳐서 만든 용어가 FIRE입니다. F-I-R-E.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으로 용어 정리를 해드리면, 재정적 독립은 FI예요. Financial Independence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조기 은퇴는 RE입니다. Retiring Early죠. 30대나 40대에 은퇴하는 거. 그래서 이 FIRE 합쳐서 FIRE. 이 FIRE를 달성한 사람은 뭐죠? 내가 투자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달성할 수 있어서 30대나 혹은 40대에 은퇴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FIRE는 재정적 독립 플러스 조기 은퇴. 가령 투자 수익만으로 평생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30대 혹은 40대에 은퇴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FIRE도 lean FIRE, fat FIRE로 나눠집니다. lean FIRE는 lean이라는 것은 간소하거나 얇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lean FIRE는 일찍 은퇴하는 대신 1년에 3만 달러 정도, 3천만 원 좀 이상 되는 거겠죠? 간소하게 사는 것, 이런 삶을 택한 사람들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를 관찰하는 등 재미있는 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fat FIRE는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이루되 화려하게 사는 것,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해외로 가서 포 시즌스 호텔에 머물거나 자녀 3명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런 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경우는 fat FIRE보다는 lean FIRE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lean FIR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어떻게 된다? 돈을 모아서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동시에 달성한 이후에 너무 물질적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적당히 생활하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혹은 누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것이 이제 FIRE, 이런 운동이 FIRE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고 있고요. 그 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넘어왔고, 이 FIRE에 관련된 책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훑어봤는데 되게 훌륭한 책은 못 봤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다른 책에서는 디테일하게 나온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FIRE족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책을 사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FIRE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책에서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너가 버는 돈의 10% 정도를 저축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넣으라고 얘기해요. 10%. 단기 투자를 위해서 또 뭐 5에서 10%는 내가 소득에서 따로 모을 수 있겠지만, 뭐 단기나 중기, 근데 장기 투자를 위해서, 이거는 내가 그야말로 은퇴자금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내 버는 거의 10%를
그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파이어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빨리 그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10%를 저축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파이어 쪽에 파이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가보면 10%, 20% 그 저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50%, 60%, 70%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버는 돈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죠? 50%를 저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아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을 추가적으로 돈 버는 거는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어떻게 한다? 저축을 늘린다. 근데 그런 개념은 여기서 말한 의식적 지출을 넘어서는 겁니다. 책에서 의식적 지출은 뭐죠? 돈을 줄이되 네가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는 건 줄이지 말고 의미가 없는 걸 줄여라. 그래서 네가 너의 비용이 메타인지,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잘 적어보고 그 중에서 네가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또 의미 없이 지출하는 것을 확 줄여라. 대신 너한테 의미 있는 것은 써라. 라는 것이 뭐죠? 의식적 지출인데, 파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의식적 지출을 할 수가 없죠.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줄입니다. 근데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빠르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추가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이어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뭐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업을 많이 합니다. 돈은 덜 쓰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부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계산마다 다릅니다. 뭐 수익률 퍼센트에 따라서 뭐 12억이 필요하네, 13억이 필요하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러분 은퇴 계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터넷 치시면 그래서 계산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내가 얼마를 지금 모아야 되는지, 또 얼마 기간 동안 얼마를 모으는데 얼마의 투자 수익률을 거둬야 되는지 그게 대충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은퇴 후에 생활비를 얼마 쓰는 것인지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거를 맥락에 맞게끔 계산하시면 대충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모아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냥 기본 컨셉은 뭐다? 덜 쓰고 많이 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빠르게 돈을 모아서 교차점을 넘는다. 다시 말해서 투자에 나온 투자 수익으로만 내가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 때까지 시드머니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 돈이 투자 수익을 잘 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파이어는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 관련된 책을 보면은 당연히 자산 배분과 인덱스 펀드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전 영상의 그 내용을 당연히 알고 실행해야지만 파이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저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파이어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나는 지출과 저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모든 전략을 좋아한다. 파이어는 미국인들의 부진한 저축률을 높이는 처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목표가 분명하면 수입의 25%, 40%, 심지어 70%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일반적인 10% 기준을 폐기한다. 이분은 10% 얘기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해가지고 또 수익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재테크를 하는 걸 환영한다. 그러나 뭐라고 해야죠?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다. 왜냐면 이 파이어는 실제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큰 철학과 부합하진 않습니다. 막 부합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파이어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드러내며 도표에 나온 신비의 수치를 달성하면 불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재정적 독립 게시판에 가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최대한 빨리 일을 그만두는 데 집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 예를 살펴보자. 저금을 하느라 힘들게 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차라리 저금을 덜하고 일을 더 오래 하더라도 세상을 더 경험하고 평생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고 싶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요. 저금은 많이 했지만 인생을 제대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재테크와 관련해서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세운 것과 다른 목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참하다거나 쫓기는 듯 산다거나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위험하다.
삶은 도표 밖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라. 목표는 마음껏 본격적으로 정하라. 그 어느 때보다 큰 꿈을 품어라. 그러나 돈은 부유한 삶의 작은 부분일 뿐임을 명심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세우신 다음에 이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의식적 지출이랄지, 자산 배분이랄지, 어떤 돈의 자동화, 저축의 자동화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은 미래에 잘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미래를 살지 않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를 어느 정도는 희생을 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게시판에서 절약의 감옥이라고 얘기했죠. 돌아봤더니 너무 악착하게 산 거예요. 언들 때 내 30대 40대 하면 엄청난 황금기잖아요. 또 20대부터 시작하신 사람 많이 있으니까 20대 30대 40대 내 인생이 나름대로 황금기인데, 물론 인생이 황금기가 아닌 기간은 없죠. 다 자신한테 지금 현재가 황금기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20대 30대 40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 그 기간입니까? 그 기간을 이런 파이어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악착같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쪼잔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돈을 안 쓰니까, 최대 안 쓰려고 하니까 쪼잔하게 안 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쪼잔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한테 옳은 것인가, 혹은 내가 살아간 내 철학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파이어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는 그래, 지금 내가 돈 모을 수 있을 때 악착같이 멀어서 일찍 은퇴를 하고 10년 안에 혹은 15년 안에 빨리 은퇴를 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내 남은 여생을 살겠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요. 그러나 그 10년, 15년 기간 동안에 50% 이상을 저축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를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을 줄여야 되고 부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시간을 쓰고 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오는 부작용을 내가 이거를 업고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업고 갈 수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유행이나 바람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혹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이것이 나한테 맞는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 파이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생각한 철학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내 현재에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때 그 당시에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나이의 감각을 갖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완전히 희생시키면서,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완전히 깡그리 희생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은퇴를 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을 줄일 수는 있지만, 어떤 내가 내 노동을 해가지고 부가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산적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저만의 철학입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파이어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나랑은 맞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빡독에서 광주 빡독 갔는데 어떤 분은 파이어에 대해서 매우 자기 인생 목표를 삼고 가시더라고요. 존중하고, 그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면 파이어를 추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은 뭐다? 여러분의 인생 철학을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재테크의 어떤 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fire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조기 은퇴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는 여러분께서 정말 돈을 많이 모으셔서 최소한 경제적 자유, 재정적 독립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